안녕하세요. 오늘은 윌리엄 손다이크의 책 현금의 재발견, 원제는 The Outsider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훌륭한 CEO들의 성공담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 나오는 8명의 CEO는 자신이 회사를 이끄는 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 500을 평균적으로 약 20배 이상 초월했었습니다. 같은 산업의 다른 경쟁 CEO들과 비교해도 몇 배 더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들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스타 CEO들과의 거리가 멀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CEO라고 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 멋진 비전 발표, 공격적인 확장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CEO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화려하거나 언론 앞에서 자주 나서지도 않았고 유행하는 경영 기법을 강조하거나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에 집요하게 집중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어디에 써야 주주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가장 커질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이 기업 경영뿐 아니라 VC가 창업자를 볼 때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의 재발견은 8명의 비범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낯선 CEO들을 다룹니다. 캐피털 시티즈의 톰 머피, 텔레다인의 헨리 싱글턴,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빌 앤더스, TCI의 존 말론, 워싱턴 포스트의 캐서린 그레이엄, 렐스턴 퓨리나의 빌 스트리츠, 제너럴 시네마의 딕 스미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회사를 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당 가치를 엄청나게 키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주당 가치입니다. 매출이 커졌는가, 직원 수나 규모가 커졌는가, 언론에 자주 나왔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주주 한 명이 가진 한 주 한 주의 가치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본 것입니다.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스타트업도 결국에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것과 주주 가치가 커지는 것은 항상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는 자본 배분입니다. 자본 배분이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에 들어온 돈을 어디 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손다이크는 이것을 CEO의 도구 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을 쓰는 방법은 크게 5가지입니다. 그 돈으로 기존 사업에 더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를 갚거나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돈이 부족할 때는 내부 현금 흐름을 어떻게 버틸지, 빚을 낼지 아니면 주식을 발행할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자본 배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CEO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더 많은 돈을 넣을 것인가, 어떤 사업은 정리를 할 것인가, 지금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비싼 가격에 회사를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자기 회사의 주식이 싸다고 판단되면 사들 것인가, 이 결정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운명을 바꿉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을 뽑거나 영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잘못 쓰면 좋은 사람도 그리고 좋은 사업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CEO는 단순한 관리자나 연설가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본 배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은 회사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매출을 키우고 직원 수와 사업부를 늘리고,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의 재발견에 나온 CEO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회사 전체의 크기보다 주당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출을 2배로 키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식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크게 희석되었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좋았었던 일일까요? 반대로 회사 규모는 커지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사업을 팔고 현금을 만들고 저평가된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당 가치가 크게 올랐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책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경영자는 회사를 크게 만들어 보이고 성장을 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주 한 명 한 명의 몫을 실제로 키우는 사람인가? 이 부분은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펀딩을 많이 받거나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직원이 많거나 영역이 넓다고 큰 회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을 투입했을 때 그 돈이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얼마나 키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는 텔레다인의 헨리 싱글턴입니다. 헨리 싱글턴은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엔지니어였고 굉장히 분석적인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초기에 텔레다인의 주식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을 때
그 주식을 활용해서 여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기 회사 주식이 비싸게 평가받고 있다면 그 주식은 강력한 인수의 통화가 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고평가된 주식으로 회사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텔레다인의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자 싱글턴은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대규모로 자사주를 사들입니다. 얼마나 사들였냐 하면 무려 텔레다인이 발행한 주식의 90%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즉 주식이 비쌀 때는 발행해서 인수할 때 쓰고 주식이 쌀 때는 거의 다 사들여서 남은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폭발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훗날 워렌 버핏이 싱글턴을 두고 미국 기업 역사상 최고의 경영 자본 배분 기록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말로 하면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주가가 높을 때 자신감에 차서 한 번 더 비싼 인수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주가가 낮을 때는 불안해서 방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싱글턴은 반대로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 회사의 가치와 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영자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CEO는 시장의 박수에 취하지 않고 시장의 공포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고 기회를 봅니다. 다음으로 캐피털 시티즈의 톰 머피를 보겠습니다. 톰 머피는 굉장히 조용하고 검소한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본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방임은 아니었습니다. 권한은 주되 성과는 명확하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이 현금의 재발견에 나오는 CEO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은 분권화하지만 자본 배분은 매우 엄격하게 한다. 이 조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은 회사들이 이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운영 결정에는 본사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서 정작 큰 자본 배분 결정은 분위기나 유행에 쫓아서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CEO들은 현장의 운영은 어느 정도 믿고 맡기되 회사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주 냉정하게 봅니다. 톰 머피가 이끈 캐피털 시티즈는 방송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고 1986년에는 자기보다 몇 배 큰 방송사 ABC를 인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작은 물고기가 고래를 삼킨 셈인데 이때에도 그 인수를 도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큰 인수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수가 가격과 자본 수익률 면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캐피털 시티즈 ABC는 훗날 디즈니에 약 190억 달러의 매각이 되며 그 합리성을 증명합니다. 이 책은 계속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자산을 매입해서 주당 가치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존 말론의 TCI 사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이블 사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망을 깔고 가입자를 모으고 콘텐츠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계상 이익으로만 집중하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 말론은 회계상 순이익을 키우는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전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 그 현금을 세금에서부터 지켜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산을 늘렸고 회계상 이익은 일부러 낮게 유지해서 세금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의 재발견의 제목과도 연결이 됩니다. 회사의 가치는 회계상 이익으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현금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얼마의 현금을 벌어들이는가, 그 현금을 다시 어디에 투입할 수 있는가, 비용과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런 질문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손익계산서만 보면 좋은 회사처럼 보이지만 현금 흐름이 나쁜 회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계상 이익은 평범해 보여도 강한 현금 창출력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이 차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CEO는 이 현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빌 앤더스 사례는 조금 더 역설적입니다. 많은 CEO들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매출을 키워야 하고 사업부를 늘려야 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빌 앤더스는 냉전이 끝나고 국방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조건 확장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팔아야 할 사업부를 과감히 팔았고 거기서 나온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 규모는 오히려 더 작아졌는데 주주가 받은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CEO는 시장에서 박수를 받기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직원 그리고 주주들, 투자자들도 보통은 성장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본 배분 관점에서는 가끔 줄이는 게 맞습니다.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 계속 돈을 넣느니 그 사업을 팔고 더 나은 기회에 자본을 배치하는 것이 주주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트업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기능을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시장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지 않은 결정이 하는 결정만큼 중요합니다.